아무튼 내가 엄마한테 들은 잊을 수 없는 말은 네가 로봇이라도 되면 다시 다 분해했다가 조립하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참 저주치고는 창의적이죠. 야, 제가 어저께 했던 말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이런 식으로 평생 가슴에 상처가 될 말을 던져서 심정을 후벼 파는 이유는 엄마도 괴로운데 표현할 방법을 못 찾아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가 로봇이라도 되면 다시 다 분해했다고 조립하고 싶다라는 말을 애한테 던진 엄마의 이 환상적인 표현력은 저의 그 변명을 완전히 무색해 하네요.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엄청 그래서 미워했고 싫어했고 20살 넘어서야 반항다운 반항을 좀 해보고 소리도 좀 질러보고 그랬는데, 위로받고 이해를 받고 저 소리 지르고 대들었던 건데 웬걸 엄마는 그 이후로 절 두려워하더라고요. 참 정말 짜증났어요. 내 눈치 보는 거. 아무튼 엄마가 사실 엄청난 겁쟁이였다는, 그 정도로 엄마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냥 밉진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눈치 보는 거에 처음엔 짜증났었지만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크하하하, 크크, 압류, 훨씬 낫죠. 이렇게 쓰셨군요. 다만 정말 마음 깊이 슬픈 거는, 내가 바랬던 따뜻한 위로나 화해 같은 건 엄마와는 기대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체념 같은 거. 엄마는 엄마가 아니고 그냥 뭐뭐뭐 씨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 그런 건 힘든 일이구나. 뭐랄까, 그 사람의 그릇 능력 밖의 일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엄마로서의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좀 슬펐죠.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로. 또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들은 정말 마음 말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터트리고 분출하고 뭔가 결론을 내는 거.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내 스스로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네. 저는 이번에 글 중에서 제일 슬픈 부분이, 내가 눈치 봐야 하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크하하, 압류 훨씬 낫죠. 이 문장이 마음이 좀 아파요. 그리고 끝까지 유쾌한 말투로 마무리 지어진 그 글은 안도감도 있으면서, 그리고 그래요. 예. 제가 이 부모님과의 갈등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상식선 수준 이상으로 심장을 후벼 파는, 그리고 평생 그 영혼에 찢어진 상처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이야기들을 후벼 파는 그 부모님들. 그래서 과연 그 부모라는 단어가 이게 합당한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상식선의 우리, 어떤 과격한 식구들이 아니라 상식선의 우리 식구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고개를 갸웃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흘째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그거였죠.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사과받거나 위로받거나 칭찬받도록 관계를 회복하고 예쁨 받고 싶은, 그걸 포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또 일말의 하나의 가능성, 정말 그렇게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을 요만큼이라도 남기고 싶다면 너무나 역설적으로 포기해야만 이 사태가 보인다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 글을 보내신 이 분처럼 되시라는 얘기였거든요. 슬슬 웃으면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벌써 마무리가 되어 있는, 하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들과 노력들과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크크크 하는, 누가 이 노래 마음대로 여기다 갖다 놨지? 죄송합니다. 다음 곡으로 제가 준비해둔 노래가 지멋대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엄마를 동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두 사람이 충분히 같이 물리적으로 나이를 같이 먹어갈 수 있는 시간이 허용이 된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당연히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풀린다라면 부모보다는 아이가 거기서 풀려야 된다 라는 건데, 이 동네 또 헬기 지나가네.
요 근처에 공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헬기가 지나가서 여러분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 헤드폰으로는 엄청 크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 소리가 나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하다 제가 좀 헷갈려 죽겠는 거죠. 머리 한쪽에서 헬리콥터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이틀 동안 살짝 말을 바꾸면서 그렇게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설을 퍼붓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은 그게 낫다. 아예 그리고 포기하고 제껴라. 아, 저건 아니다. 전 부모도 아니야. 라고 제껴라. 그래야 본인이 보호를 받으니까 일단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모진 말을 던져야 하는 그 부모님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건지 모른다. 라는 얘기지만 오늘 요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돌아오더라도 일단은 요즘에서 좀 마무리해야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처를 준 사람을 그 사람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으로 관찰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봐주자.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용서와 화해는 사실은 용서받는 사람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자로 본다라는 거는 그래야만 진실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른 어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피해자로 보는 각도에서 한번 딱 보고 어디서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됐나라는 걸 보는 거는 이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이랬어 이 사람이? 라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도 당했기 때문에 방아쇠가 당겨졌다. 라는 이 연결고리를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용서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뭐 그런 걸로 다 변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자식에게 모진 이야기를 던진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 분들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원망이라도 하고 욕설이라도 해서 버티시라 라는 얘기도 지금 도대체 3일째 얘기를 하고 오늘만 해도 제가 몇 번을 되풀이를 해서 얘기를 하나요. 지겹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간절한 얘기라서 그래요. 여러 번 되풀이되는 거는. 자,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을 피해자로 보고 그분들은 왜 다쳤나라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폭력이 유전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부모로부터 모진 폭력을 당해서 물리적인 폭력으로 맞고 자란 그런 부모가 자기 아이를 낳으면서부터는 그 연결고리를 끊고 나는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폭력에 시달리지 않게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간 이하의 존엄성 자체를 훼손받으면서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 폭력을 가하는 입장이 돼서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가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폭력의 대물림 이야기 이거는 바로 우리가 3일 동안 했던 이 이야기들을 언어폭력이라고 치환해서 얘기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나는 한 번도 너를 낳고 싶었던 적도 없고 너 낳은 거 너무 후회하고 막 이런 끔찍한 얘기를 던진 이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애정결핍 상태에서 산 사람들. 그래서 애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애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상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런 슬픔 고통 속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우리 식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우리 식구들 그리고 친구들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 중에서 이러한 극도의 애정결핍에서 자라면서 살았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당황스러운 거는 이분들은 더 심한 환경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심하게 눈치를 보면서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 이상해진다. 그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식구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막 야단도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 부모분들은 자기 부모들의 기분에 따라서 입에 물리적으로 음식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굶느냐 마느냐라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밥을 굶기고 매를 맞고 거기다가 양념으로 욕설이 더해지는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뭐를 상처를 주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 다음에 환자가 마치 자기 몸에서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야 제가 왜 이래요? 나 이렇게 아파요?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인생을 되게 꿈꾸는 것처럼 몽롱하게 산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못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모자라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자녀들한테 그거를 대물림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거는 그 허기 있잖아요. 애정 결핍에 대한 허기, 자기가 당했던 가혹한 처우에 대한 그 어떤 존엄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상처들이 종교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컴플렉스를 메꾸려는 목적으로 종교가 이용을 당해버리니까, 종교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이 사람이 종교를 그런 목적으로 갖다 쓰니까 자기의 컴플렉스와 허기를 메우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종교든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몬스터가 태어나요. 정말 맹렬하게 그 허기를 메꾸기 위한 온갖 방법으로 전 세계가 재편되고 그 사람의 세계는 딱 그런 식으로 거대한 낭떠러지 안으로 그 컴플렉스와 상처와 그 큰 구멍 안으로 욕망과 탐욕과 끝간데 없는, 그리고 목적의식이 전혀 없는 뭔가를 추구하는 에너지만이 굉장한 질량이, 정말 이만한 에너지의 질량이 활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가라 그러면서 막 당기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보면 자기의 상처에 난 큰 구멍 안으로 계속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 블랙홀인 거죠. 그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러니까 나는 널 낳은 걸 후회한다라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그 선에서 더 나아가서 그 또 욕망에 대한 충족하고 또 부닥치게 된다고요. 아우, 끔찍해. 그렇게 되면 정말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라는 말이 있지만 부모가 아니라 왼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러니 세상에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참 많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배워왔는데 그것 때문에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들, 세상에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정말 많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을 할 공간이 참 우리 사회에서 없지 않았나.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마음. 그래서 뒤돌아서고 나니까 눈물이 뭉클뭉클 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몇십 년 동안 생각만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게 될 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드라마와 노래와 그리고 많은 라디오의 사연들 내서도 다루잖아요. 그런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공간은 극히 드무니까요. 자, 그러니 마지막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을 구원 안 하고 본인을 보호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완성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냈으니 나 자신이 너무 예쁘고 나 자신이 대견하고 나 자신이 기특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시점은 바로 그렇게 부모님한테 아픈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자기 자녀는 그 대물림, 폭력의 대물림에서 끄집어내고 빼내줘서 얘네들은 나한테 그런 소리 안 듣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가 되면, 그러면 그때쯤 해서 이제 옛날에 바로 그런 칼날 나한테 날렸던 엄마 아빠하고 화해할 수 있으면 그럼 더 할나 없이 좋은 거지만, 안 그래도
내 자식을 거기서 내가 지켜서 얘네하고 나하고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최소한 탈출구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엄청난 컴플렉스와 공포의 블랙홀 같은 이만한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이벤트는 이 정도가 돼야 달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